안녕하십니까. 광주 미르치과병원 교정과의 류경훈 원장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상악을 넓히고 비발치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치열이 빤듯한 사람이 교정을 할 리는 없을 것이고, 치열이 틀어진 사람이 교정 치료를 하고자 할 것인데, 치열이 틀어진 상황에서 발치 교정을 하면 이렇게 입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. 비발치로 하게 되면 치열이 오히려 바깥쪽으로 확장되므로 입이 오히려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. 이 케이스는 치열 사진만 놓고 보면 발치 치료로 진행하고 싶을 정도로 치열이 많이 틀어져 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입모습을 보면 입모습이 현재보다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면 합축해 보일 확률 100%입니다. 그렇다고 무작정 입이 튀어나와도 되는 것은 아니죠. 즉, 현재 너무 괜찮은 입모습은 들어가도 곤란, 나와도 곤란,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상악과 하악을 좀 비교해 보겠는데요. 상악이 좁아 보입니다. 밥뚜껑이 무조건 커야 하니까 상악을 키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. 그래도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렇다고 상하악에서 4개를 발치하면 입이 합축해질 것 같고, 그러면 위아래로 1개씩 빼는 건 어떨까요? 추후 다른 영상으로 언급하겠지만 중심선이 뺀 쪽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비발치로 해야만 하는데, 그러면 입이 안 튀어나와야 하는 게 라는 이게 현실적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. 상악 확대 후에 빨간색 원을 보면 앞니들이 모이면서 덧니를 위한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이 보입니다. 그래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간을 확보해 나갑니다. 그냥 우격다짐으로 치열을 배열해 나가는 거죠. 왜냐? 뺄 수가 없으니까요. 그렇게 넓히고 뒤로 밀고 치아 다듬고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억지로 비발치로 마무리를 해봅니다. 그래도 그럭저럭 잘 배열이 마무리된 것 같이 보입니다. 전후의 상악 폭을 비교를 해보면 수후에 상악의 폭이 확대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. 치료 후의 입모습인데요. 비발치 치료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수후의 입모습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. 즉, 적어도 치료 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. 치료 전후를 비교해보면 입모습이 더 튀어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결과 거의 치료 전의 입모습과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케이스는 교정과 선생님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발치 치료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상악은 골격적으로 넓혀야 할 정도로 좁았고,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하악은 그렇게 좁지 않아서 하악의 발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. 하지만 만약 하악이 조금 더 심하게 삐뚤삐뚤했었다면 역시 발치보다도 그래도 비발치를 먼저 고려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조금만 더 입모습이 들어가도 입모습의 느낌이 확연히 틀려질 수 있는, 원래도 그렇지 않아도 약간 들어가 보이는 입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들이 합축한 입모습, 돌출된 입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미축 기준을 갖고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, 이번 영상에서처럼 못 빼서 비발치가 아니고 발치 치료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굳이 비발치 치료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